저는 남양 특집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포영화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실종 비밀의 소녀는 공포영화입니다. 근데 공포영화인지 스릴러인지 좀 애매했네요. 일단 요약 들어갑니다. 주인공 캐서린은 임신했지만 엄마로서 자신이 없어 중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의 식사 중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오래전에 방치했던 고향의 별장을 처분하기 위해 고향으로 떠납니다. 캐서린은 어릴 적 의문의 충격으로 인해 어릴 적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별장을 팔기 위해 돌아다니지만 별장에 관해 말하면 다들 도망가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말을 제대로 섞어주지 않습니다. 중절 수술을 예약하고 별장을 팔기 위해 하루 더 묵기로 한 캐서린에게 동네 꼬마 여자아이인 데이지가 찾아옵니다. 데이지와 즐겁게 놀다가도 가끔씩 무서운 행동이나 말투, 수상한 행동들을 하다가 이내 사라지고 캐서린은 그런 와중 별장의 수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희미한 어릴 적 기억, 미쳐버린 할머니가 아직 꼬마였던 마리의 고모를 죽이고 죽었다는 소문, 열리지 않는 지하실 문, 이따금씩 느껴지는 수상한 손길, 어디선가 나왔다가 사라지는 사연 있어 보이는 꼬마 여자의 데이지, 지하실 맞은편에 뜬금없이 썩어있는 벽, 별장에서 내내 꾸는 이상한 환영과 꿈, 이 모든 게 캐서린을 괴롭히고 캐서린은 엄마 친구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데이지는 어쩌면 예전에 죽은 마리아의 환영이 아닐지 추측합니다. 그리고는 죽은 엄마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마리아의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의 취미였는지 마리아의 이모를 아는 동상의 마리아의 목에는 목걸이가 있었다는 환상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만 실제 동상에는 마리아의 목걸이가 없다는 사실에 더욱 수상함을 느끼고 지하실 맞은편에 썩은 벽을 무너뜨리면서 잃어버렸던 마리아의 시신과 목걸이를 찾습니다. 잊고 마리아를 성불시키려는 건지 어느새 집으로 들어와 놀고 있는 데이지에게 사실 너는 데이지가 아니라 마리아가 아니냐? 라며 데이지를 쫓아가고 데이지는 캐서린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데이지를 강제로 끌고 내려가는데 이때 데이지의 눈이 검어지면서 캐서린을 위협하고 캐서린은 도망갑니다. 지하실을 빠져나온 캐서린은 도끼를 들고 다시 데이지를 쫓아가고 데이지는 도로 도망갑니다. 도망치던 데이지는 지하실 구석에 숨다가 전동 물레를 건드리게 되고 이때 물레 소리에 캐서린은 어릴 적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마리의 사건을 조사하던 엄마는 도끼를 들고 캐서린을 폭행하며 지하실로 데려가 위협하던 도중 머플러가 전동 물레에 걸려 목이 조여지고 이때 캐서린은 엄마를 구하지 않은 채 도끼를 뺏어 들고 기절하며 어릴 적 기억이 사라졌던 겁니다. 캐서린은 지난 모든 데이지와의 놀이나 대화들이 마리에가 아니라 자신의 어릴 적 모습임을 깨닫고 중절 수술을 취소한 채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어릴 적부터 읽던 라푼젤을 읽기 시작하는데 딸이 묻습니다. 엄마 이제 마녀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캐서린은 그래 이제 마녀는 없단다 하며 웃어주지만 딸의 눈이 검어지면서 캐서린의 웃음기가 사라지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노르웨이는 고등어만 유명한 게 아니라 공포영화도 제법 괜찮구나 싶었습니다. 다만 공포영화인지 스릴러인지 장르를 넘나드는 연출은 스토리에 집중하는 데 있어 정신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프스케어, 쉽게 말하자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거나 갑자기 쿵 하는 소리로 깜짝 놀래게 만드는 공포 기법인데요. 이게 굉장히 올드합니다. 마치 58년 전 알프레도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를 보는 듯한 연출과 구성이었어요. 영화를 30분만 보면 그 뒤의 내용이 거의 다 추측되고 무서운 부분이나 스릴러가 진행되는 부분마저도 예상되어 버려서 재미가 줄어듭니다. 좋게 말하자면 공포영화의 아주 교과서적인 연출과 내용으로 꽉꽉 들어찼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자면 그만큼 보는 내내 질려요. 너무 뻔하고 진부한 클리셰로 뒷부분을 굳이 볼 필요도 없어요. 영화 제목이 실종 비밀의 소녀였죠. 이 영화는 스토리도 연출도 음악도 독창성이 실종된 영화였습니다.